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확진자 규모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도 17만 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사망자도 늘어나는 추세로 유행의 정점까지는 더 증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인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6만 명대를 보이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 수도 지금 사흘째 600명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에 아직 정점은 이제 오지는 않았고 이제 네. 계속 이제 증가하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PCR 검사 역량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이제 한 83만 건 정도가 이제 PCR 검사가 됐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17만 명을 이제 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도 아마 20만 명 이상은 지금의 PCR 검사 역량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한 2번 정도의 더블링, 5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검사 역량이 지금 그만큼 따라가주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확진자 수를 가지고 어떤 추정을 하기는 어려워지는 상태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환자 수와 사망자 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대비를 할 수밖에는 없는데 네. 지금 이 오미크론 유행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가야 통제가 될 거냐 했을 때에 전 국민의 3분의 1, 한 반 정도까지 감염이 돼야지만 이 유행이 통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면 예. 그 기간 동안은 앞으로 당분간 이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좀 암울하지만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고 또 지금 의료 체계 과부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이달 들어서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이던 지금 영유아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만 소아 대면진료센터를 확대하겠다. 지자체에서 집중관리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이걸로 충분하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이제 가장 소아 청소년들의 문제가 지금 이제 12세 미만은 기존에는 아예 이제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없었고 예.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만 이제 백신 접종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이런 소아들, 영아들 그리고 이제 또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임산부들의 지금 접종률이 상당히 낮은 상태이거든요. 네. 근데 이 오미크론이 이제 전파력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는데 이렇게 미접종자분들은 그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소아나 특히 영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아프고 그랬을 때 의사 표현이 제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그런 아픈 상황이 그냥 잘 먹으려고 하지 않고 좀 늘어져 있고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이제 의료진이 보지 않고 이제 옆에서 부모가 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했을 때에 바로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지금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집중치료국내에 이제 포함되는 건 사실은 지금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된 사실 그런 케어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최선은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심이 됐을 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락처 확보들이 그때그때 이루어질 수 있게 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달부터 이제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지금 격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는데 근데 이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일괄 적용을 할 게 아니라 고령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영유아가 있는 가족들은 좀 제외하는 이런 안정장치를 만들어서 좀 차별화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PCR 검사 역량이 지금 이미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확진자 이외에 접촉자에 대한 의무 검사를 해줄 수 있는 지금 역량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제한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방역 인력 가지고 확진자 관리를 하는데도 지금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동거 가족에 대한 그런 확인을 해서 그런
뭐 그 검사나 이런 것들을 챙겨주고 확인을 해주기에는 지금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외 조항을 두게 되면 그것도 분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자체 역시도 지금 굉장한 조금 로딩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확진자에 집중한다 이렇게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확진자의 동거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조심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사에도 임하고 필요하면 치료나 이런 과정에 또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접종을 마치신 분이라면은 조금은 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 지금 접종자에 비해서 치명률이 10배 이상 높다고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번 정책으로 미접종자가 격리가 해제가 된다면 어쨌든 이제 감염 전파 확산의 기회가 더 높아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역 사회로 번지는 것도 물론이고 또 본인 스스로도 치명률이 높아져서 좀 더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결국은 이런 거죠. 자율과 책임의 위드 코로나에 지금 어찌 보면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데 예. 그 시험대에 올라오는 기간들이 이제 너무 좀 급박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혼란이 생기는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접종자가 12세 접종이 가능한 12세 이상에서의 미접종자가 지금 6%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당히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 중에서의 중증 환자 사망자의 60% 이상을 다 미접종자들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이제 기본 접종이라도 마치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60세 미만에서의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이나 사망 확률은 사실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 스스로가 미접종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확진자와 동거 가족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정부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검사도 안 해도 되고 뭐 일상생활 해도 된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스스로를 조심하셔서 알아서 격리를 하시거나 예. 이제 그런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혹시 걸리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서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책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개인 스스로 책임지는 방역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대유행 상황을 정부가 풍토병으로 가는 이제 초기 단계 이렇게 평가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쯤에 이제 3월 중순쯤에 정점이 오고 정점이 지나면 좀 다소 수그러든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3월 중순까지 어쨌든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방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이제 뭐 풍토병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요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 풍토병화 한다라는 얘기는 정부의 강력한 방역 통제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이제 지금 뭐 오미크론으로 오면서 뭐 많은 분들이 이 병독성이 약해졌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지금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병독성은 뭐 델타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지만 네. 우한에서의 그 오리지널 바이러스나 알파 변이랑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미접종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치명률도 높고. 이제 그런데 근데 그 위중증 환자가 상대적으로 델타 때보다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접종과 그다음에 이미 걸려서 완치되신 분들의 면역들에 의해서 위중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3분의 1에서 전 국민 반 정도가 걸려야지 오미크론이 유행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당분간은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병독성을 가진 유행이 일어나더라도 위중증으로 진행하지 잘 않기 때문에 일단 치명률이 떨어져서 그런 의료 시스템 부하가 생기지 않으면 정부에서 강력한 방역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독감과 같이 그냥 필요한 사람 접종하시면서 지내도록 이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이 다르고 훨씬 더 독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그런 집단 면역의 효과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다시 이제 에피데믹으로 유행이 시작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그때부터 이제 또 다시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풍토병화라는 건 그냥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무조건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 예.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런 정도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여간 간에 그런 풍토병화 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그런 전 국민이 다 걸리기 전에 그런
유행의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확진자 수 규모를 어느 정도 줄여야지만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필수적인 기능을 할 수 있고 의료 시스템이 이제 견뎌낼 수 있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그 3월, 4월 동안 이제 겪어내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풍토병이 대해서 좋아진 거다 이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네. 앞으로 3, 4월이 어렵겠구나. 이거 우리가 잘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풍토병이라고 해서 뭐 안심할 그건 그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식당, 카페 등에서 이제 60세 미만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생활권에 있는 경상북도도 지금 이 방역 패스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근데 정부는 이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전국적으로 좀 통일된 수칙이 있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방역 패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패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하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안전성이 담보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백신 접종을 했거나 과거에는 PCR 음성 받은 사람들은 그 조건이면 어느 정도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데 안전하니까 예. 그분들을 통해서 이용하게 해서 그 다중이용 시설을 매개로 한 유행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안전하게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 목적입니다. 사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거나 강요하는 그런 목적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거든요. 백신 패스는. 근데 네. 백신 패스에 지금 이 방역 체계가 바뀌면서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을 갖다 백신 패스 인정해 주기로 지금 정부 방침이 바뀌었는데 사실 그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은 사실상 그 사람의 안전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애초에 그런 PCR 검사 양성 그 음성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전 방역 패스는 폐지가 됐어야 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접종자들 같은 경우 확진자와 동거도 해도 되고 격리를 안 해도 되고 일상생활도 네.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확진자랑 같이 살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는 정확하지 않은 신속 항원 검사 음성이 있어야만 사용하게 해준다. 이게 사실 상황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가 잘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지역에서는 괜찮고 어느 지역에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방역에 대한 그런 그 좀 통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설득력이 떨어지고 수용성이 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 방역의 일관성도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미접종자의 접종 동료를 위한 목적의 방역 패스라 그러면 사실 저는 지금 시행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폐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백신 접종은 필요해서 정말로 그걸 독려하고 싶다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접종자들이 대부분의 중환자나 사망자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5에서 11세 접종도 이제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접종을 독려하는 그런 다른 정책적 방향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새 학기가 이제 3월 2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지금 교육부가 원격 수업 전환을 지금 각 학교 자율로 결정을 하라고 입장을 선회를 해서 지금 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이 큰 상황일 텐데 지금 일선에서는 방역 책임을 그러니까 학교에 떠넘긴 거 아니냐. 이게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를 학교에다가 떠넘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 방역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학교나 이런 곳에서의 대규모 발생이 나타났을 때는 정부와 교육 당국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어느 정도의 그런 관리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갖다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지금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돌린다고 그러는데 다수결로도 예, 결정을 이게 하고 지금 있다고 다수결 하더라고요. 결정이나 어떤 정황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도 사실 학부형들이 그걸 해석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게 다수결로 결정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사실 위에서 어느 정도 결정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유행 상황에서의 그 대면 계약을 하고 대면 수업을 하는 것들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주 정도는 전면 비대면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2주 정도의 학교의 그런 대비책도 확인을 하고 유행의 상황도 봐가면서 예. 그 이후에 조심스럽게 대면을 진행하는 게 어느 전국적 단위로서의 그런 비대면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재량에 맡겨놨을 때에 그런 학교에서 대규모 유행들이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서 생기게 나가고 특히나 지금 12세 미만 초등학생들은 접종한 아이들이 없거든요. 한 번 이제 거기서 유행 생기게 되면 좀 걷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을 학교장이 알아서 재량으로 미리 예측을 하거나 학부모의 그런 의견을 따라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혁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